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의 저자 박승철입니다. 오늘은 두릅나무과의 오갈피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갈피 나무라고 하면 사람들이 피곤해서 몸이 무거워졌을 때 이 오갈피 나무를 먹으면 몸이 가벼워진다고 하죠. 몸이 가벼워지고 사람들이 늙어가는 것을 방지해 주는 것이 또 오갈피 나무라고 합니다. 늙어가는 것을 방지해 줘서 젊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오갈피 나무이고, 또 병에 들어서 시름시름 앓고 있는 사람들도 이 오갈피 나무를 먹게 되면 병을 깨끗이 치료를 해서 건강을 되찾게 되고 생명을 오래오래 유지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옛날서부터 내려오는 전통적인 이야기지만 요즘 과학자들도 그 오갈피 나무의 효능에 대해서, 약효에 대해서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오갈피 나무의 약효가 다른 어떤 약효보다도 뛰어난 오갈피 나무가 보약 중에 보약이라고 과학자들도 인정을 해준 나무가 바로 오갈피 나무라고 합니다. 이 오갈피 나무의 꽃을 보면 꽃이 참 특이하게도 생겼죠. 동글동글한 게 조그마한 탁구공 같이 이렇게 보이는 것들이 이렇게 다닥다닥 동그란 것이 보이는데, 이러한 꽃의 꽃차례를 우리들은 머리꽃차례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이런 꽃을 머리꽃차례라고 하는데, 사람의 머리에 머리카락이 나는 것처럼, 머리가 동그란 머리에 머리카락이 나는 것처럼 이러한 형태로 꽃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것을 대개 머리꽃차례라고 하는데, 이것을 책에서는 이것을 머리꽃차례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우산꽃차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자로는 산형화서라고 하는데, 이 우산꽃차례라고 하는 이유가 이 꽃은 보면은 머리꽃차례처럼 꽃자루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꽃자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갈피 나무 종류들은 보면은 모두 다 작은 꽃자루라고 하는 소화경이라고 하는 작은 꽃자루를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꽃자루를 가지고 있고, 작은 꽃자루 끝에 쌍성꽃이 이렇게 하나씩이 달린다. 이렇게 작은 꽃자루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섬오갈피 나무도 보면 이렇게 작은 꽃자루가 뚜렷하게 이렇게 길게 있고, 조금 전에 봤던 가시오갈피도 보면 뚜렷하게 작은 꽃자루라고 하는 소화경을 뚜렷하게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오갈피 나무는 그 작은 꽃자루라고 하는 꽃자루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아서 없는 것처럼 보여서 사람들이 이것을 머리꽃차례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머리꽃차례, 두상화서라고 하는 착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여기에도 짧은 길이가 한 2mm 정도 되는 짧은 작은 꽃자루 소화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것을 머리꽃차례라고 하는데, 사실은 우산꽃차례다. 그래서 이 학명을 보면 그 설명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이 학명을 보면, 오갈피 나무의 학명을 보면, 여기 학명의 이 종명을 보면 이렇게 세실리 플로루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까지 세실리라고 하는, 여기까지의 세실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꽃자루가 없다는 뜻입니다. 꽃자루가 없다는 뜻이고, 여기 뒤에 있는 플로루스는 꽃이라는 뜻이니까 꽃에 꽃자루가 없는 나무가 바로 오갈피 나무다.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은 사실은 꽃자루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짧아서 그저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다 하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꽃의 색깔도 보면, 꽃의 색깔이 이런 색깔이죠. 진한 자줏빛, 진한 자주색으로 이러한 꽃을 피는데, 다른 오갈피 나무들을 보면 우리가 가장 많이 잘 알고 있는 이 가시 오갈피는 꽃잎의 색깔이 하얀색입니다. 이렇게
5개의 꽃잎을 가지고 있는데 꽃잎의 색깔이 하얀색인 것이 가시오갈피인데 거기에 비해서 섬오갈피라고 하는 이 섬오갈피는 보면은 요 꽃잎의 색깔이 초록색이죠. 연한 초록색을 띠는 이러한 초록색을 띠면은 섬오갈피 나무이고 이렇게 흰색을 띠고 있으면 가시오갈피인데 앞에 아무것도 붙어 있지 않는 이렇게 기본이 되는 기본종인 오갈피 나무는 꽃잎의 색깔이 진한 자주색으로 꽃잎이 5개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 꽃을 자세히 보면 아주 재미있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것이 이게 꽃잎은 길이가 짧은데 수술대는 길이가 아주 깁니다. 꽃잎의 길이보다 수술대의 길이가 길고 수술대 끝에 하얀색의 꽃밥이 달려있고 꽃밥 속에는 꽃가루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수술대가 5개가 있고 꽃잎도 5개가 있고 또 여기에 암술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암술도 보면 아주 재미있는 것이 이 암술은 암술대가 2개가 있는데 2개의 암술대가 딱 이렇게 달라붙어서 1개인 것처럼 보입니다. 암술대가 1개인 것처럼 딱 달라붙어 있는 이러한 암술대를 우리는 합생하는 암술대라고 하고, 요 수술대는 보면 수술대는 요게 하나, 요쪽에 하나, 요쪽에 하나 이렇게 해서 5개의 수술대가 서로 완전히 떨어져 있죠.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는 이생하는 수술대라고 하고, 요 암술대가 딱 달라붙어 있는 이러한 2개가 딱 달라붙어서 하나인 것처럼 보이는 것을 합생하는 암술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꽃은 쌍성꽃이죠. 양성화, 여기 수술은 수술로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고 암술은 암술로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꽃을 쌍성꽃이라고 하고 한자로는 양성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쌍성꽃은 남자의 성과 여자의 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쌍성꽃은 모두 다 꽃 하나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모두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꽃도 열매를 맺고 요 뒤에 지금 꽃봉오리로 보이는 이러한 꽃들도 모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꽃들이 피었던 것이 모두 다 열매를 다 맺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열매가 되었을 때 보면 열매가 이렇게 동그란 공 모양으로 보이는데 이 꽃이 피었던 숫자만큼 모두 열매를 다 맺게 됩니다. 근데 이 열매는 이렇게 처음에는 초록색이지만 나중에 10월 달에 이렇게 까만색으로 익게 되는데 이 열매는 핵과라고 하죠. 핵과라고 하고 한자로 핵과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굳은씨 열매라고 하는데 이 열매는 핵과 굳은씨 열매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복숭아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름에 먹는 복숭아, 그 복숭아의 열매의 구조하고 똑같은 구조를 하고 있는 열매들을 핵과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굳은씨 열매라고 하는데, 이 복숭아처럼 이 열매 하나에도 얇은, 우리가 복숭아를 먹을 때 보면 얇은 열매 껍질이 있고 열매 껍질 속에는 액즙, 과즙이 많이 들어있는, 우리가 복숭아를 딱 깨물면은 열매 껍질이 터지면서 그 속에서 액즙, 과즙이, 달콤한 과즙이 쭈루룩 흘러내리는데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오갈피 나무의 열매 속에도 과육이, 열매라고 하는 열매살이라고 하는 과육이, 액즙이 많이 들어있는 과육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많이 들어있고, 그리고 그 속에는 이러한 씨앗이 들어있게 되는데 이러한 씨앗이 요 속에 보통 2개가 들어있게 되겠죠. 왜냐하면 아까 여기 암술대가 2개였기 때문에 여기에 암술대가 2개가 딱 달라붙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씨앗도 보통 2개가 들어있게 됩니다. 2개가 있게 되고 요 씨앗은 복숭아의 씨앗처럼 아주 씨앗이 딱딱하고 단단하다. 그래서 딱딱하고 단단한 씨앗을 가지고 있는 열매다 해서 씨앗이 굳어있는 씨앗을 가지고 있는 열매다 해서 굳은씨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굳은씨 열매는 잘 보면은 이렇게
요 끝에 이렇게 암술대가 열매가 다 익은 뒤에도 암술대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꽃이 피어 있을 때 여기에 있던 요 암술대가 나중에 열매가 다 익은 뒤에도 끝까지 남아 있다. 이러한 암술대를 우리들은 영구히 남아있는 암술대다 해서 영구암술대라고 하고, 한자로는 숙존화주라고 합니다. 숙존화주가 끝까지 남아있는 이러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열매를 맺게 되고, 요 잎은 오갈피나무는 두릅나무과죠. 두릅나무과의 오갈피나무는 인삼도 두릅나무과이고 산삼도 두릅나무과입니다. 그래서 같은 인삼과 산삼과 똑같은 잎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삼의 잎이나 산삼의 잎이나 똑같은 잎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오갈피나무들인데, 이 오갈피나무의 잎에도 영양이 아주 많고 또 약효도 뛰어나죠. 그리고 이 잎은 이렇게 5장의 인삼처럼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의 작은 잎이라고 하는, 여기 보면 작은 잎이라고 하는 한자로 소엽이 5개가 있는데, 이러한 5개의 작은 잎이 모여서 이렇게 손바닥 모양의 겹잎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서 요게 5개가 모여서 잎이 하나가 되고, 여기에도 5개가 모여서 잎이 하나, 5개가 모여서 잎이 하나, 이렇게 작은 잎이 적게는 3개짜리도 있고 보통은 5개짜리인 이러한 잎을 우리들은 손바닥처럼 손바닥을 펴놓은 것 같은 잎이다 해서 손바닥 모양 겹잎이라고 합니다. 손바닥 모양 겹잎이, 이렇게 겹잎이 5개가 모여서 잎이 하나가 되는 이러한 잎을 한자로는 장상복엽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손바닥 모양 겹잎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손바닥 모양 겹잎에 여기 잎줄기라고 하는, 우리 보통 잎자루라고 하는 이 부분, 이것이 여기 가시오갈피를 보면서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이 가시오갈피를 보면 이렇게 가지가 있고, 가지에서 이렇게 잎줄기가 올라옵니다. 우리가 잎자루라고 보통 말하고 있는 잎줄기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잎줄기를 한자로는 엽축이라고 합니다. 엽축이라고 하는 잎줄기가 있는데, 이 잎줄기에는 이렇게 보면은 이게 가시도 있고, 이런 뾰족한 가시도 있고, 요 가시도 있고 털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가시오갈피인데, 거기에 비해서 가시자를 빼버린 기본종이 되는 가시자가 없는, 요게 가시자가 없는 기본종이 되는 오갈피나무는 거기에 엽축, 잎줄기라고 하는 엽축 부분이 이렇게 있는데, 이 엽축 부분에 털도 없고 가시도 없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기본종이 되는 오갈피나무인데, 거기에 비해서 섬오갈피나무는 또 요게 잎줄기에 털도 없고 가시도 없는 것은 그냥 기본종이 되는 오갈피나무와 같지만은, 여기에 보면은 요게 요 잎이 있는 바로 요 아래쪽 부분에 이러한 갈색 털이 아주 촘촘하게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갈색 털이 촘촘하게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섬오갈피나무이고, 그것이 없을 때는 오갈피나무다,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근데 요 오갈피나무의 꽃이 피는 모습을 다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오갈피나무의 꽃에는 아까 머리꽃차례처럼 보이는 이러한 꽃차례가 여기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개의 꽃차례가 있는데, 여러 개의 꽃차례 중에서 가장 꼭대기에 있는, 가장 끝에 있는 요 꽃차례가 우상꽃차례가 꽃이 가장 먼저 핀 다음에 요 아래에서 있던 꽃차례는 그 뒤에 피어서 이런 모습으로 꽃이 피게 됩니다. 근데 이 꽃에는 꿀이 아주 많이 들어 있습니다. 꿀이 많이 들어 있어서 달콤한 꿀이 잔뜩 많이 들어 있기 때문에 벌들이 아주 좋아하는 꽃이죠. 벌들이 좋아하고, 이 꽃은 꿀이 많아서 밀원식물입니다. 밀원식물이고, 이 꽃도 먹을 수 있고 잎도 먹을 수 있고 줄기도 먹게 되고, 모든 것을 약으로 쓰게 되는데, 오갈피나무들은
모든 것을 약으로 쓰는데 봄에 요 오갈피 나무에 요거 오갈피 나무죠. 오갈피 나무에 새순이 돋을 때 이런 파릇파릇하게 새순이 돋아날 때 요 잎을 따다가 나물로 먹으면 그 맛이 끝내주게 맛이 좋습니다. 나물로 먹으면 맛도 좋을 뿐만 아니라 건강에 최고죠. 건강에 최고고 영양도 많고 각종 질병을 예방해 주기 때문에 요 잎으로는 봄에 새 잎은 나물로 먹고 여름부터는 요 잎을 따다가 빻아서 가루를 만듭니다. 가루로 만들어서 밀가루에 집어넣어서 국수를 만들기도 하고, 국수를 만들 때 요 잎에 가루를 넣기도 하고, 떡을 찔 때도 요 가루를 오갈피 나무의 가루를 넣어서 먹기도 하고, 또 과자를 만들 때도 요 잎의 가루를 함께 넣어서 과자를 만들게 됩니다. 근데 요 잎이나 잎에도 영양이 많고 약효가 뛰어나지만은 요 잎보다가도 더 뛰어난 약효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줄기에 있는 나무 껍질이죠. 나무 껍질을 오갈피라고 합니다. 피자가 껍질이라는 뜻이죠. 오갈피 할 때 피자가 껍질이기 때문에 이 나무의 껍질에 영양도 많고 약효도 아주 뛰어나다. 그래서 이름 자체에 피자를, 나무 껍질이라는 피자를 넣어서 오갈피라고 하는데, 요 나무 껍질보다가도 또 더 약효가 강한 약효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뿌리입니다. 뿌리에 있는 뿌리의 껍질 속에 가장 뛰어난 약효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오갈피죠. 오갈피의 뿌리 껍질인데, 뿌리 껍질을 한방에서는 근피라고 하고, 요것은 그냥 오갈피라고 합니다. 오갈피라고 하고, 요 오갈피는 나무 껍질이나 뿌리 껍질로 가지고 술을 담궈서 먹게 되죠. 술을 담궈서 먹게 되면 그 약효가 어떤 술의 약효보다도 가장 으뜸으로 가장 뛰어난 약효를 내는 것이 바로 오갈피의 껍질과 나무 뿌리의 껍질을 가지고 만든 오갈피주가 가장 뛰어난 약효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 열매를 가지고는 잼이나 젤리를 만들죠. 잼이나 젤리를 만들게 되고, 요 오갈피의 열매로도 오갈피주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오갈피주에도 약효가 뛰어나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 오갈피 나무에 오갈피주나 오갈피 뿌리나 요거를 먹게 되면은 피곤했던 사람들의 몸이 가벼워진다. 피곤해서 몸이 무거워서 축축 늘어지는 사람들이 요것을 차로 끓여서 먹거나 약으로 먹게 되면은, 달여서 약으로 먹게 되면은 몸이 가뿐해져서 마치 날아갈 것처럼 몸이 가벼워진다. 그러한 약효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오갈피 나무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오갈피 나무는 또 병이 들어서 허약한 사람들의 몸을 보신해주는 보약 중의 보약, 최고의 보약이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5수레의 황금, 5수레에 가득 실은 황금하고 오갈피 나무를 바꾸자 해도 오갈피 나무를 바꿔주지 않을 만큼 오갈피를 아주 귀중한 나무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러한 아주 귀중한 약효가 최근에는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그 약효가 어떤 다른 식물에서 나오는 약효보다도 가장 뛰어난 불로장생의 약효가 있다고 과학자들도 인정을 했던 나무가 바로 오갈피 나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무도감 공부는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